네, 안녕하세요. 현재 메가스터디에서 성신여고 영어 내신반을 담당하고 있는 임은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현재 성북 메가스터디 외에도 강남 지역에서 진선여고 내신 담당하고 있고요. 고3 정시 수능 수업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신 만큼 제가 자칭 여고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알찬 정보 꽉꽉 채워서 전달해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신여고는 영어 1학기 성적 산출 구성이 30점 만점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30점, 그리고 1, 2차 두 번의 수행평가가 총 40점,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구성이 됩니다. 5등급 제도로 전환이 되고 1등급 비율이 4%에서 10%로 늘어났지만 성신여고는 워낙에 정원이 적은 학교여서 이제 16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라고 하면 이제 16등까지가 1등급, 그리고 17등부터는 2등급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 25년도 1학기 영어 평균 점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1학기 영어 평균 점수가 76.6점, 그리고 2학기 영어 평균이 69.2점입니다. 과연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일단은 영어 시험이 뒤로 갈수록 점점 어려워진다는 점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아이들이 이제 아무리 공부해도 1등급으로 진입을 할 수 없다라는 그 벽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게 되어서 영어 평균이 점점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일단 성신여고는 이제 영어 시험 범위가 보통 한 시험에 교과서 2가 안에 들어있는 본문, 그리고 학교에서 프린트 형태로 배부되는 모의고사 지문이 총 20지문이 들어갑니다. 출제 비중으로 보면 정확히 50% 정도 출제가 되어요. 여기서 조금 특이점은 성신여고는 이제 모의고사 시험 범위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타 학교들은 이제 부교재가 정해져 있거나 몇 년도 몇 월 모의고사 지문을 출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 성신여고는 이제 매주 프린트의 형태로 모의고사 시험 범위를 랜덤하게 제시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험 범위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선행이나 대비가 어려운 학교 중 하나예요. 우리 성신여고는 한 번의 지필고사가 100점 만점이 아니라 30점 만점이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이해하시기 쉽게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보면 이제 한 번의 시험에서 60점이 객관식, 40점이 서술형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서술형 비중이 좀 큰 학교죠. 제가 그 중에서도 먼저 이제 객관식 유형의 기출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성신여고 시험의 주요 특징 첫 번째는 이 좌측에 있는 지문이 아이들이 공부했던 지문의 원문이고요. 우측에 있는 게 중간고사 시험에 출제되었던 문항인데요. 이제 학부모님들이 보시기에 딱 한눈에 볼 수 있는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어요? 제가 폰트 크기 다 동일하게 적어온 이제 지문인데요. 이제 보시면 왼쪽의 원문보다 기출에 출제되어진 이 지문의 길이가 이만큼이 길어요. 그리고 또 첫 줄을 딱 봤는데요. 첫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오른쪽 지문이 왼쪽 지문에서 변형되어 출제되었다라는 것을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문의 변형이 많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학교입니다. 심지어 요 유형이 어휘 문제로 출제가 되었는데, 이제 밑줄 쳐진 단어들 중에서 문맥상 틀린 어휘를 골라라라는 유형이에요. 근데 심지어 1번에 matches라는 단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단어들 전부 원문에 등장하지 않았던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기본 독해 실력이 상당히 출중해야 시험장에서 시간 압박을 이겨내면서 실시간으로 읽어서 틀린 어휘를 고를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살펴봐야 할 이제 성신여고 영어 시험의 두 번째 특징이 바로 어법 문제예요. 이제 여고들의 특징이에요. 어법 문제가 항상 까다롭게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여학생들이 정말 꼼꼼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1등급을 가르려면 어법 문제를 가급적 어렵게 출제를 해야 돼요.
제가 어법 문제 하나를 이제 기출 문제에서 발췌해 왔는데요. 마찬가지 오른쪽의 지문이 아이들이 공부한 원문, 왼쪽이 기출 문항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D번과 2번은 암기로 충분히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중학교 때 아이들 달달 본문 통암기 했던 것처럼 암기를 하면 is, share 틀렸어 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F예요. 아무리 원문을 찾아봐도 관계대명사 위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에 대한 개념적 지식을 뛰어넘어서 위치가 나왔을 때 어느 부분을 문장 속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지 파악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중학교 때처럼 달달 암기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위치 뒷문장은 불완전해야 되고 불완전하다는 거는 믹스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 수준을 뛰어넘어서 믹스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까지도 철저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실수 없이 본 문제의 F 위치를 맞다 틀리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신여고가 이제 점점 어법 문제가 까다로워지고 있다라는 이제 대표적인 예제 문항인데요. 제가 좀 놀랐어요. 사실은 이제 이전의 문제가 작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였었고 요게 기말고사 문제예요. 달라진 점 보이시죠? 단어에 밑줄을 그어놓지 않고 문장과 구에다가 밑줄을 그어놓고 틀린 어법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고르래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전부 문장을 하나하나 주어 동사 구문 분석하듯 체크해 가면서 출제자는 어느 포인트를 걸고 넘어질까? 요걸 판단해야 되는 문제였던 거예요. 물론 제 수업 시간에는 제가 이제 어법 코드라고 해요. 이제 공식처럼 아이들한테 계속 던져줍니다. 얘들아, 컴마, 쌍컴마는 있잖아. 증발해. 보지 마. 그 다음에 be likely to 다음에는 동원이야, 동원. 그 다음 문장 끝, 무조건 컴마 잉이야. 제가 이게 코드처럼 계속 훈련을 시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가장 힘들다고 여기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은요, 이제 객관식에서 수능형 문제들도 다수 출제가 되어요. 저희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은 아이들이 빈칸 유형의 문제 외에 두 번째로 까다롭게 생각하는 유형이 바로 문장 삽입이나 문단 순서예요. 그래서 이제 문장 삽입 문제로 이렇게 변형돼서 출제가 됐는데 그럼 이거는 쉬운 거 아니야? 당연 아니죠. 주어진 문장이 일단 원문에서 변형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 아이들이 이 문장 어디다 넣어야 되지 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모의고사에서 문장 삽입 유형 문제를 풀어내리는 독해의 스킬이 체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쉽게 5번을 찍고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조건 내신반에서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사이에 휴강을 최소화하고 이 시간에 수능형 수업으로 채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친구들은 이렇게 공부를 했죠. 얘들아, this는 문장과 문장 연결하는 연결고리야. 그래서 앞문장의 with, 뒷문장의 with를 연결할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이 문장은 5번에 들어가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능형 공부가 잘 되어 있는 친구들에게는 쉬운 유형이지만 그 독해의 스킬이 체화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마저도 어려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는요. 성신여고 영어 시험에는 한글 선지가 없습니다. 모든 선택지들이 영어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게 성신여고 시그니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소위 위 지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 불일치하는 선지 골라봐 하는 내용 일치 문장들이 있어요. 근데 성신여고는 꼭 그렇게 문제를 서술하지 않고 그냥 위 글을 읽고 내용상 제대로 이해 못한 학생 골라봐 하면서 영어 선지 하나의 선지가 3줄, 4줄씩 넘어가요. 그럼 아이들은 이 선지를 시험 안 그래도 시간 모자란데 막 읽고 해석하면서 내용 일치 불일치성을 판단하면서 가야 돼요. 심지어 답이 5번이에요. 그러니까 5번까지 무조건 읽어야 답이 나오는 거죠. 기본 독해 실력과 그리고 지문에서 등장했던 단어들의 동의어, 반의어, 유의어를 잘 정리해 놓지 않으면 그 단어들을 활용한 선지를 해석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성신여고 시그니처 유형, 그러니까 대입 파악 문제라고 하는 내용일치 파악 문제라고 하는 유형들이 문제를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결국 이 네 가지 유형의 문제들이 다 대입을 파악하는 문제인데도 시험장에서 문제의 서술을 바꿔놓는 것만으로도 약간 어렵다. 이 문제는 뭐지?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어 하고 압박감을 느끼죠. 제가 객관식 문제 유형과 그리고 배점을 기준으로 해서 비준을 좀 정리해 놓았고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어법 어휘 문제가 18점 만점에 3.3점 이거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대입 파악 그리고 함축음이 빈칸 주제 주장 등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가 영어 선지로 되어 있고 무조건 선지를 읽어내려야 하는 이제 그런 객관식 유형들이 객관식 60점 중에서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객관식을 50분 안에 서술형까지 써내리면서 마킹까지 하려 그러면 이거 읽어내리는 게 보통이 아니죠. 그럼 서술형은 좀 쉽게 나오느냐? 서술형이라도 쉽게 나와야 객관식에 좀 에너지를 더 쏟을 텐데 일단 우리 성신여고는요. 서술형 문항이 항상 5문항 출제되고 배점은 40점입니다. 1번 유형과 4번 유형을 제외하고는 본문에 있는 문장을 암기해서 서술할 수 없습니다. 암기해서 써서 맞출 수 있는 유형이 아니라 본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시험장에서 재영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영작 실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제가 기출문항을 가지고 왔고 본 문항은 교과서에서 출제가 되었고요. 물론 이렇게 교과서에서 중요했던 문장들 암기해서 서술할 수 있도록 문제에 내는 그러니까 좀 거저주는 문제들도 한 문항쯤은 있어요. 근데 이 한 문항은 절대 등급을 가르는 문제가 될 수 없겠죠. 1등급과 2등급을 이제 가르는 문제가 왜 서술형이 되냐면요. 제가 작년에 있었던 일을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실제로 여기에 제가 기재해 놓은 수치들은 저희 반 친구들 통해서 제가 다 취합한 데이터예요. 실제로 저희 반에 1등급 친구도 있고 2등급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1등급이 16등까지니까 1학기 중간고사에 1등급 컷이 97.6점이었어요. 그리고 2등급이 97점. 그러니까 단 0.6점으로 한 친구는 16등, 한 친구는 17등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시험지 싹 걷어가지고 훑어봤어요. 도대체 저 0.6점 차이가 어디서 나오지?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서술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서술형 문제에서 요새 트렌드예요. 관내에서 위 지문에 주제를 너희들이 다 이해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학교에서 만들어 놓은 요약문 안에 이 빈칸을 주어진 보기의 단어들을 잘 활용해서 한번 재서술해봐. 이렇게 시험장에서 영작하라고 해요. 봤더니요. 1등급 받은 친구는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appear이라는 동사를요. 요약문에서 인간의 특징은 드러난다. 그냥 이렇게 appear 그대로 가져다 썼어요. 왜냐하면 appear이 일형식 동사라서 절대 수동태 같은 형태로 변형하면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2등급 친구는 어디에 넘어갔냐면 이 조건에 필요한 경우에 어형 변화가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파놓은 함정이죠. 실제로 아이들이 appear? be appeared 해서 수동태로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자 여기 보면 철자 및 어법 오류가 한두 개 있으면 0.6점에서 0.8점으로 감점된대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0.2점이거든요. 이걸 100점 만점으로 한 사람이 0.6점이에요. 그러니까 딱 여기서 하나 감점돼서 한 친구는 2등급, 한 친구는 1등급이 된 거예요. 이게 암기로 해결이 되는 영역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올라오기 전에 중학교 때 예비고일 과정에서 동사의 성질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어야 됐고 다량의 문장들을 써보는 훈련이 되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제가 2학기 기출문항들도 조금 가지고 왔어요. 시험이 어느 정도로 어려워지는지 보기 위해서. 서술형 문제가 이제 마지막 문장에 밑줄을 싹 그어놓고 이 밑줄 쳐진 부분의 함축적 의미가 뭐야? 그리고 그 의미를 영어로 써봐. 이렇게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기에 주어진 단어를 전부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 요약문에 주제문에 그리고 필자의 주장의 극성에 맞춰서 골라서 서술해라고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떤 단어를 취하고 버려야 되는지까지도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거죠. 과연 이게 어법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암기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논리력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문을 달달 암기하지 않고 멀리서 숲을 내려다보듯이 이 지문의 전개 구조가 이랬고 필자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어라는 정리가 되어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사실 서술할 수 있는 문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점점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리면서 내신 대비를 하고 동시에 수능도 채워가고 동시에 등급도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조금 가지고 와봤어요. 첫 번째는 지문 변형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 지문 변형에 대비를 하려면 사실 다량의 모의고사형 형태의 이제 지문들을 읽어보고 리딩 정말 철저하게 읽으면서 논리력을 가지고 정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수능형 공부로 채워질 수 있는 영역이에요. 이제 두 번째는 영어 선지에 거의 공포증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영어 선지만 보면 변형 문제 안 풀어와요. 그런 친구들은 일단 첫 번째는 단어가 해결되지 않아서예요. 그러니까 위 지문에 있는 단어들은 내가 철저히 학습했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선지에는 지문 속의 단어들의 동의어들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헷갈리는 반의어, 유의어 등을 활용해서 선지를 만들다 보니까 단어를 보고 위압감을 느껴요. 무조건 동의어, 반의어, 유의어까지 확장해서 학습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어법입니다. 어법은 우리가 수동태, 중학교 때처럼 수동태 개념, 관계사 개념이 아니라 다량의 어법성 판단 문제, 다시 얘기해서 문장을 보면서 스스로 주어, 동사 체크하고 문장의 구조를 분석하는 연습이 내신 기간마다 수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제 수업의 모토가 내신 공부가 수능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 내신 수업을 수강한 친구들은요, 사회기간 수능형 공부로 꽉꽉 채워가고 내신 기간에도 암기형 공부가 아니라 논리력을 키워주는 형태로 아이들 워크북 만들고 변형 문제 주고 그 다음에 진짜 질문 받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수업의 특징이 뭐야? 하고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진도가 빨라서 좋대요. 제가 빠른 진도를 나가는 이유는 여러 바퀴의 다회동만이 아이들이 이렇게 지문 첫 줄 봤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이더라 하는 버퍼를 줄일 수 있는 치트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사실 워크북을 정말 힘을 많이 쏟고 만들어요. 이거예요. 저희 선배들이 돌려봐요. 그러니까 제가 한 땀 한 땀 수업 시간에 분석했던 내용들 다 컬러본으로 담아놓고 우측에다가 막 내용 어떻게든 떠올리게 사파 그려 놓고요. 밑에다가 코너 특강처럼 내용 일치 OX 구분하는 문제들도 넣어놔요. 그러니까 이거 아이들이 막 제 수업 안 듣는 친구들도 학교에서 돌려보더라고요. 결국에는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는 것만으로 제가 제공하는 컨텐츠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무한 복습이 가능해야 아이들이 타 과목의 시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꾸만 너 왜 위치가 맞아? 위치가 아니면 어떻게 고쳐야 돼? 라고 왜를 묻는 수업이어야 해요. 네 번째는 기본 리딩 실력 올리는 변형 콘텐츠가 많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리딩을 절대적으로 많이 읽어볼 수 있는 기회는 다량의 변형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은 제 시그니처 코너예요. 단어 챌린지. 제 수업 시간에는요. 달달 지문 암기하는 거 없고요. 심지어 단어 시험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 단어를 해결해 줄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제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도 있는데 수업 시간에 무조건 동의어, 반의어, 유의어까지 다 정리해서 단어장 제공하고요. 제가 단어 챌린지 시간이라고 해서 수업 시간에 단어를 외우고 제가 하나 구두 테스트 봅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단어가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 수업의 목적입니다. 세 번째는 수능 영어 고민 없어야 돼요. 내신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하면 수능 공부까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내신 대비 과정을 조금 멀리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내신 대비는 항상 시험 날짜가 발표되면 6주 전부터 스타트합니다. 첫 주차에는 교과서 1과, 둘째 주차에 교과서 2과, 2개의 본문 나갈 거고요. 그 다음 3주차부터는 학교에서 배부되는
변형 이제 그 프린트들을 가지고 네, 프린트 모의고사 지문 분석 수업이 진행됩니다. 주간지가 좀 많아요. 제가 단계 학습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어휘 학습이 되어야 어법을 들여다보고 구문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이제 비로소 스스로 내용 일치 불일치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용 이해한 거 바탕으로 다유형의 서술형 쓰는 거 해보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 모든 제공되는 컨텐츠는 아이들이 스스로 책을 펴보고 싶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책만 펴면 단계적으로 단어도 해결되고 구문도 해결되고 그 다음에 서술형도 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게 제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제 분석본, 선배들도 돌려보는 그 컨텐츠고요. 그 다음에 제 수업의 가장 이게 중요한 부분이 저는 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관리하는 것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단어만큼은 제가 조교선생님 쓰지 않고 한 명 한 명 구두 테스트 봐요. 이렇게 해야 아이들마다 품사 정립이 잘 안 되어 있네. 아, 이 친구는 단어를 1시간 안에 처음엔 50개밖에 못 외웠는데 100개, 200개 정말 빠른 속도로 늘고 있네. 제가 아이들의 어휘력이 가늠이 되고 성장 속도가 가늠이 돼요. 실제로 단어가 약한 친구들은 제가 이렇게 타임랩스로 본인 단어 외우는 과정 찍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무슨 요일에 보내줘 이렇게 해요. 안 지키는 친구들 없어요. 네. 두 번째는 약점 처방입니다. 아이들 중간고사 보고 나면 제가 하루는 날 잡고 모든 친구들 개별 상담을 해요. 어떤 친구는 1시간씩 해요. 어떤 친구는 눈물 콧물 바라매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영어 과목만 묻지 않아요. 선생님 제 고민이 국어인데요 이래요. 제가 가급적 아이들이 돌아가지 않고 정말 이렇게 직선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약점을 이제 하나하나 처방을 해줍니다. 그래야 아이들도 기말고사를 공부하고 싶어지고 그다음 내 성적도 오를 거라는 기대가 따라오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이번에 성신여고에서 1등급 받은 친구가 이게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푸는데 선생님 진짜 신기해요. 풀 때는 다 틀린 것 같았는데 다 맞았어요 이러더라고요. 네, 이게 진짜 실력입니다. 이 친구는 수능 모의고사도 고등학교 2학년 수준으로 봤을 때 늘 90점 넘기는 친구고 실제로 겨울방학 때부터, 그러니까 윈터 때부터 중3 때부터 제 수업 듣고 제가 빚어온 친구예요. 3번째는 성취 레포트인데요. 이건 어머님들한테 우리 아이가 숙제 안 했어요 이러는 용도는 아니고요.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학습 관리하도록 하는 기재입니다. 숙제가 뭐였지? 아, 나 단어 와 처음에는 50개밖에 못 외웠는데 나 이제 1시간에 300개, 500개 외워. 와, 나 진짜 많이 늘었다. 뿌듯함을 느끼라고 만들어 놓은 기재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수업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사이까지 채워갑니다. 예, 요때 진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기여서 네, 요 사이에요. 일단 멀리 제가 조금 이렇게 앞으로의 1학년 계획을 말씀드리면 3월 첫째 주에 딱 개강하면 시험 대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대략 2주의 시간이 있어요. 그때는 아이들 작년 기출을 토대로 해서 문제 유형별로 기출문제 풀고 분석하고 해제 강의하는 특강으로 채워갈 거고요. 그리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에는 70분 실전 훈련합니다. 모의고사 70분 시간 잡고 그 시간에 모의고사 풀고 해제 강의까지 소화하고 가는 수업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설명회는 여기까지고요.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요 QR코드 찍어보시면 제 카카오톡 채널로 이어집니다. 네, 카카오톡 채널에 이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